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인도의 한 농부가 3,000원을 주고 빌린 땅에서 9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습니다. 자그만치 3만 배의 이득을 본 건데요. 다이아몬드가 발견된 땅은 다이아몬드 산지로 유명한 인도의 광산 부지라고 합니다. 인도 정부는 이곳 부지를 임대하고 캐낸 다이아몬드를 인도받아서 경매에 붙이는데요. 낙찰이 되면 세금을 뺀 나머지를 다이아몬드를 캐낸 주인에게 준다고 합니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빌린 땅에 묻힌 광물을 발견했다면 소유권은 누가 갖게 될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우와, 3,000원을 주고 빌린 땅에서 9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수익이 3만 배라고 합니다. 요새 비트코인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아닌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광산 부지를 채굴 목적으로 빌렸다면 부지에서 발견된 광물의 소유권은 땅을 빌린 사람에게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에 광물을 채굴하려면 법에 정하는 권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죠. 자, 광업법에 따라서 채굴권과 탐사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권리를 국가로부터 받으려면 여러 보고서와 출원서 등의 이런 것들을 정부에 제출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채굴권과 탐사권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들에게만 소유권이 인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경작이나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빌린 땅인데 거기서 광물이 나왔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경우는 그냥 땅에 묻혀있는 물건을 법적으로 매작물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매작물이 발견된 경우에는 가장 먼저 물건의 원래 주인이 있을 가능성을 두고 법률에 따라 공고를 해야 됩니다. 잃어버려서 땅에 묻힌 귀금속 등이나 몰래 묻어둔 현금 등이 버려질 리가 없다는 전제인 거죠. 주인이 있을 거라고 전제를 하는 겁니다. 공고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자, 이럴 경우 발견자가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타인의 토지에서 자기 토지가 아니라 이 사연처럼 빌린 토지에서 매작물이 발견됐다면 발견자가 전부 가질 수는 없고요. 민법에 따라서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작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씩 취득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마늘밭인가요? 현금 다발이 발견됐다는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자, 재미있는 사연이었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백수현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오늘 또 변호사님 친절하고 따뜻한 상담 기대해 볼게요. 저는 20년 전 결혼해서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남편은 5년 전 집을 나가서 다른 여자와 살고 있고 3년 전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당시에 유책 배우자라서 이혼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남편은 이혼 청구가 기각되고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외도 상대와 자녀도 낳고 셋이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집을 나간 후 생활비는 고사하고 양육비도 주지 않았고 살던 집에 전세가 만료되자 재계약을 하지 않고 저와 당시 중학생이던 아이를 사실상 내쫓았습니다. 이혼해주면 그 집에서 해주겠다고 압박을 했는데 이혼을 거부하니 경제적으로 압박한 것입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당시 중학생이던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들어가 지금까지 살고 있고 남편에게 부양료를 청구해서 양육비와 생활비 일부는 받았습니다. 남편은 순순히 이혼해주면 얼마라도 합의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지금은 솔직히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나 싶은 억울한 마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라도 합의금을 받으려면 이혼을 해주는 게 맞는지 고민입니다. 남편이 다시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제가 이혼 소송을 한다면 남편에게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남편은 10년 전 어머니로부터 건물을 상속받았는데 상속받은 건물 말고는 다른 재산이 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남편과 별거를 해온 상황에서 남편의 상속재산에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네,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사연인데요. 5년 전 남편이 집을 나가고 3년 전에는 이혼 소송까지 해왔는데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러게요. 진짜 아이는 그때 중학생이었으면 네. 한참 사춘기였을 텐데요. 살던 집에서 나와서 이제 외갓집에 간 거죠. 그죠. 네, 굉장히 힘들었을 걸로 보입니다. 이제 이런 거를 축출 이혼이라고 하잖아요. 이래서 정말 문제인데요. 자, 사연 주신 분이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지 하나하나 조금 짚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3년 전 남편의 이혼 청구가 기각이 됐는데 그때는 남편이 유책 배우자였기 때문이죠. 네, 3년 전에는 유책 배우자라서 기각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유책주의, 파탄주의는 많이들 이미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간단히 설명을 네. 그래도 조금 해주시겠어요? 그 유책주의는 말 그대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즉 사연 주신 남편처럼 이제 외도를 하고 혼외자를 출산하고 처와 자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끊고 사실상 이제 축출을 한 경우에 유책 배우자로서 당연히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네. 네, 이와 다르게 이제 파탄주의라는 것은 가정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받아들이자라는 걸로 이제 현실적으로는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이 됐으니 인정해서 이제 이혼을 인정해야 한다 하는 그런 흐름을 말합니다. 최근에도 이런 지금 유책주의냐 파탄주의냐 이와 관련해서 기사화가 된 사건이 좀 많이 있었죠, 변호사님. 네, 아무래도 파탄주의가 논의가 좀 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소송들도 이제 한두 건 제기가 되고 특히 유명 이제 기업 회장님들께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하시면서 좀 네, 유명세를 좀 타고 계시죠. 이제 최태원 SK 회장님 같은 경우도 있고 정몽익 네, KCC 글라스 회장 이 제기한 이혼 소송도 아마 이 두 사건 모두도 아마 사연 주신 분처럼 남편분이 이제 다 혼외자를 두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고 이게 파탄주의가 도입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네. 이혼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될 수 문제가 있겠죠. 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죠. 일단 뭐 네. 이제 최태원 SK 회장의 이제 그 노소영 관장님이 그 반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네네. 일단 이제 이혼 문제는 일단락이 됐는데 지금 KCC 그 사건 같은 경우에 정모기 회장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한 번 1차 이혼 소송에서 패소하고 대법원까지 상고 기각을 2016년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3년 만에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파탄주의가 정말 도입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많이들 관심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은 어쨌든 이 사건으로는 다들 반소 제기가 돼서 뭐 파탄주의에 대한 판단은 없겠군요. 두 사건 모두 다 배우자들이 반소 제기를 했기 때문에 양쪽 다 쌍방 이혼 의사가 있는 걸로 재판부는 보기 때문에 어느 쪽을 따르던 이혼 판결은 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사연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지금 우리 사연 주신 분도 이렇게 남편이 지금 몇 년이 지나고 다시 소송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이혼 판결이 날 수 있을까요? 이게 파탄주의에 관한 논의는 이제 쭉 계속 되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명시적으로 파탄주의를 도입하고 있는 판례는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아마 1차 소송 이후에 다른 사정이 없다면 2차 소송에서도 이혼이 인용되기는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특히 아까 사연 주신 분의 사연을 보면 남편처럼 이제 전세 계약이 만료되니까 계약 연장도 하지 않고 집을 구해주지도 않고 자녀와 배우자를 내쫓았단 말이죠. 네. 법원은 아마 이런 남편 이혼 요구에 대해서 인용을 하기가 좀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무조건 별거가 뭐 3년이나 5년이면은 무조건 파탄이 돼서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최근 판례 흐름은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파탄이 됐다고 보기는 쉬울 수 있지만 그 별거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그게 어떻게 무슨 원인으로 지속이 되고 있는지를 법원에서는 보기 때문에 지금 사연 주신 분처럼 오로지 남편의 잘못으로 시작이 됐고 남편의 강압 남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별거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별거가 지속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혼을 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지금 또 사연은 아직도 보니까 양육비, 생활비를 안 주고 있다가 부양료를 청구하니까
일부 주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자발적으로 이행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사정도 아마 고려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여전히 다른 여자와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이혼 파탄 사이의 불법행위가, 위법행위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네네. 때문에 별거만으로 단순히 파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내지는 뭐 유책주의에 대한 예외로 돼서 이혼 판결이 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만약에 그러면 내가 이혼 청구를 한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이 남편의 재산에서 재산 분할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문제는 재산 분할이죠.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느냐 마느냐. 그게 네. 이제 아마 사연 주신 분의 선택에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결혼 기간은 20년인데 별거는 5년이고 10년 전에 이제 남편이 상속받은 건물이 있다. 근데 특유 재산인데 재산 분할 대상이 되겠느냐는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게 비록 특유 재산이고 별거 기간도 있지만 이게 특유 재산을 물려받기까지 내가 또 10년 동안 시어머니한테 며느리로서 도리를 분명히 한 것도 있을 테고요. 네. 별거는 하고 있지만 내가 남편으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혼인을 어떻게든 유지하고 있는 공도 있을 거고. 네. 그래서 아마 특유 재산이었다 하더라도 이걸 유지하는 데 있어서 부인의 공이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을 법원에서도 하고 재산 분할 네. 대상으로 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다만 문제는 기여도를 얼마나 볼 것인지에 네. 관한 문제인데요. 아마 20년간 배우자로 자녀의 엄마로 뭐 며느리로 충분히 역할을 해왔다. 이 남편이 집을 나간 다음에도 가정을 지키면서 자녀를 훌륭히 키웠다. 이런 부분을 이제 법원에 충분히 입증을 하면 혼인 기간이 한 20년 정도 되니까 재산 분할 기여도도 상당 정도 인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변호사님의 결론은 시작은 뭐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아서 특유 재산이었지만 결혼 기간이 지나면서 내가 이와 관련해서 유지에 대한 기여가 있기 때문에 부부 공동 재산으로 들어와서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결론 질 수 있겠군요. 네. 네. 오늘 사연 주신 분 사실은 어떤 것이 현명한 선택인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백세연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연 주신 분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윤상의 이별의 그늘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